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수요일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산시가 세계적인 육상 코치를 영입한 뒤에 전국 각지에서 육상 선수들이 찾고 있어 육상 전지 훈련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상주 낙단보에 강물 쏟아지는 소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식의 안전까지 위협해가며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오늘은 40대 이상 중년층에게 찾아오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중년의 사춘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안개 낀 곳이 많겠습니다. 대구는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마치 봄처럼 따뜻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영상 5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많이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어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대구의 낮 기온 17도로 예상되고 있고 하지만 3일절인 모레는 오전에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비와 눈이 그치고 난 뒤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찬바람이 불겠고 기온도 떨어져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산시가 육상전지 훈련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육상 강국인 자메이카의 코치를 영입하고 난 뒤에 전국 각지에서 육상팀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경산 실내체육관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육상 선수들의 연습 열기로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바로 자메이카에서 온 오킬리 스튜어트 코치입니다. Sometimes tend to try and be in control a lot when they are doing start. Sometimes they need not to be too much in control. 6개월 전부터 경산시청 육상팀을 맡아온 스튜어트 코치는 선수들에게 선진화된 육상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 방법을 함으로써 제 근육도 다른 근육도 발달되고 나중에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지도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멀게는 수도권과 제주도 등 전국 각지의 육상팀들이 자메이카의 육상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지 훈련을 오면서 유무형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약 한 187개 팀, 연인은 약 한 3만 6천 명이 경산에 머무르면서 어떤 지역 경제에 약 한 20억 정도? 스튜어트 코치는 한국 육상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In implementing these new techniques, what we could do is to teach a lot of the future athletes so that whenever they reach to the level of the senior athletes, then their techniques would have been developed and then their sprinting ability would have been okay. 경산시가 전지 훈련지로 급부상하면서 2011 대구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이후 주춤한 한국 육상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상주 낙단보에 강물 쏟아지는 소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대강 보로 인한 소음 피해를 인정한 첫 결정이어서 유사 사례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굉음을 내며 쏟아집니다. 낙단보 상류의 물이 제 뒤로 보이는 저 고정보를 넘어 7.5m 수직으로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00여 미터 거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강물 소리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비도 멀 지경이고 문 열거나 하면 막 짜증이 나고 정신병 걸릴 지경입니다. 우리가. 밤이 되거나 수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동부까지 열리면 소음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쎄하는 게 진짜 속된 말로 진짜 기분 나쁜 소리가 계속 들려요. 정신병으로도 한 몇 번 가갖고 지금. 윤 씨 집에서 측정된 소음도는 주간 61데시벨, 야간 57데시벨.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최고 10데시벨 이상 웃돕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윤 씨 가족 3명이 낸 조정 신청에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모두 70여만 원을 국토해양부가 배상하고 방음 대책도 강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상 피해 기간은 낙단보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신청일까지 9개월간. 윤 씨는 향후 예상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배상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4대 강보의 소음 피해를 인정한 정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확정한 제6차 전력수요급 기본계획이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인 6차 전력수급 계획 기간엔 수명 연장 심사 중인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원전 8개의 수명이 종료되지만 지식경제부는 이들 원전이 모두 가동되는 것을 가정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원전 승인과 수명 연장을 의도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법까지 더욱 교묘해져 자칫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대구에 사는 정재규 씨 집으로 한 통의 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짜 비명 소리를 들려준 다음 정확한 이름을 대며 서울에 있는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어디를 갔었노, 어디를? 여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씨 아버님 맞습니까? 나도 앞방에서 나오다 보니까나 제가 좋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애들 기면을 잡아왔거든요.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며 섬뜩한 말로 텔레뱅킹을 유도합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예, 알았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아저씨를 손목을 대는 달라서 집으로 보냅니다. 아저씨 지금 통장이랑 수중이 갖고 있는 싹 모아서 얼마 정도 있습니까? 수중에 모든 돈을 보내라는 협박에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가슴이 타들어가던 정 씨는 한참 뒤에야 아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 연락해가 그 원룸에 자고 있대요. 그래가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심했죠.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죠. 다행히 정 씨는 돈을 붙이지 않았지만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자녀의 이름까지 말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여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싱 사이트를 이용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고전적인 방법은 그 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녀가 납치됐다고 전화 오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 들어서는 스마트폰으로 무료 영화나 무료 사은품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내 소액 결제를 하는 일명 스미싱, 또 카드사나 은행과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례가 속출해 통신업계와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K 스마트밸리 프로젝트 최종 보고회를 열고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K 스마트밸리 프로젝트는 연평균 11.8%로 성장하는 글로벌 IT 융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IT 기술을 접목하고 기존 산업을 첨단화해 첨단 신소재 부품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경상북도는 조성된 지 40년이 지난 구미 국가산단을 리모델링하고 단순 조립, 가공 기업들의 산업 구조를 첨단화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GDP 3만 달러 시대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017년까지 319억 원을 투자해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인근 8,200여 제곱미터 터에 연면적 3,300여 제곱미터의 생산기술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인 메디칼 몰드 R&BD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고부가 가치 비전자 의료기기 생산기술 연구 기반을 구축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비전자 멸균 의료기기에 대한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통해 구미와 경산, 영천의 메디칼 부품 삼각벨트를 구축해 신성장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포스텍이 일명 찍찍이로 불리는 벨크로 테이프보다 접착력이 14배나 강한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의료용이나 첨단 IT 기술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명 찍찍이로 불리는 벨크로 형태의 접착 테이프에 쇳덩이를 걸어 매달아 봤습니다. 접착된 면적은 가로 세로 1cm에 불과하지만 물속에서도 걷더니 2kg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포스텍이 개발한 이 초분자 벨크로는 일반 벨크로 테이프보다 접착력이 14배나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국허비 투릴과
페로센이란 두 가지 화학 물질을 이용해 양쪽 표면에 형성된 나노 크기의 고리가 화학적으로 강하게 결합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초분자 벨크로의 경우에는 분자 수준에서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수분에서도 굉장히 강한 접착력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정기적인 신호를 이용해 쉽게 뗐다 붙였다를 반복할 수 있어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접착제, 그다음에 수술하고 난 뒤에 이제 봉합제 이런 것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선박을 수리한다든가 물속에서요. 그다음에 수중에서 작동하는 수중 로봇을 개발하는데 아주 핵심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화학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아게반테 케미 최신호와 영국 왕립 화학회지에 게재됐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상반기에 신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152명을 배치합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입국해 사전 연수에 참가했는데 우선 146명이 각급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됩니다. 이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영어 수업과 영어 캠프 등에서 실용 영어를 담당하는데 교사 연수에도 활용됩니다. 대구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 선도 의료기술 육성 공모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지역의 국제의료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번 공모 사업에는 인프라 개선과 마케팅 강화 등에 국비 10억 원이 지원되는데 대구시는 1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파티마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우수 기술을 보유한 9개 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첨단 대장 항문 질환 치료 허브도시 육성 사업이라는 주제로 신청을 해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해외 환자 9,000명을 유치할 목표로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를 열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봄이 머지않았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날씨와 상관없이 부쩍 허탈하고 쓸쓸함을 느끼는 중년층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메디컬 투데이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점가에서는 일명 마흔아리를 겪고 있는 중년층을 겨냥한 다양한 서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체성의 혼란과 함께 삶의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 하는 중년기를 흔히 인생 제2의 사춘기라 부릅니다. 근데 마흔이 되면 중년의 사춘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마흔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체적인 변화가 따라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찾아가야 하는 새로운 탐색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년의 사춘기, 그 다음에 마흔의 사춘기 이런 개념이 도입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흔을 전후로 크고 작은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히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갱년기에 접어들면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겪습니다. 내가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거는 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나한테 새로운 어떤 목표가 필요한 시기라는 사인을 나한테 보내는구나. 내가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정립하라는 신호를 신이, 하늘이 주는구나라고 의미를 새롭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청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소위 끼인 세대로 불리는 중장년층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갈수록 소외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울증과 불안장애에도 취약해 주변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중년의 사춘기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내가 마음속으로 긍정적이 돼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몸을 더 많이 움직이세요.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일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경험도 자꾸 하고 몸으로 자꾸 체험하고 부딪히셔야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만 가지고는 마음이 바뀌지 않거든요. 인생을 4계절로 나눠봤을 때 가을에 속한 중년. 청년의 끝이라는 생각보다는 지나온 삶을 걸음삼아 인생의 후반전을 즐길 줄 아는 노련함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메디컬 투데이였습니다. 나무 조각을 전문으로 작업하는 이상원 작가의 서랍장 속의 기억전이 다음 달 24일까지 대구 MBC 갤러리엠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나무로 된 말 조각상과 인간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 등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다양한 모습의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이 내일 개관합니다.
대구시와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제53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일을 맞아 내일 오전 11시 대구 명덕초등학교 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진 뒤 인접한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에서 개관식을 갖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회관은 1960년에 일어난 2.2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명덕내거리 인근 명덕초등학교터 일부에 80억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84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이 2013학년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8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경대사대는 입학 정원이 299명으로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40명을 포함하면 전체 75%가 합격한 것입니다. 경북대 사범대학은 임용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고시원인 양헌지와 임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치 봄날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가 영상 5.3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옷차림 조금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대구가 1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구와 경북 8개 시군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 또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영상 5도, 영천 1도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구미의 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 낮 동안 11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15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2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3일절인 금요일에는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이 비와 눈이 그치고 난 뒤에는 2, 3일 정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